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제가 또 한 달도 넘게 촬영 안 하다가 다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입이 잘 안 풀리네요. 유튜브 촬영하는 게 생각보다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욕먹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또 재미가 반감되거든요. 저처럼 이제 작은 채널에서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면이 강한데, 재미가 반감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약간 이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목표로 했던 수준으로 준비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촬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담이 쌓이면 오히려 더 촬영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영상이 자꾸 미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일단 준비된 선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그때 수정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긴장이 풀려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플루터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유닛 테스트라는 것을 오늘은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가 남들이 쓸만한 서비스를 만들어 봤어요. 이때쯤이 이제 구현에 능숙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시점부터 다른 걸로 우리가 시야가 확장됩니다. 이때 제일 처음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게 저는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앱을 만들던, 중간 사이즈의 앱을 만들던, 대형 앱을 만들던 무조건 테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아직 내가 구현에 자신이 없어. 그래서 구현 자체만으로도 힘들어. 이럴 때 테스트에 신경 쓰는 거는 비효율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구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요. 개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재미와 동기,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힘, 요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구현이 사실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해요. 재밌거든요, 구현 부분이. 뭔가가 이렇게 새로 창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테스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재미를 느끼는 거가 반감이 되면 오랫동안 개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지금 구현에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구현에 초점을 맞추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구현하는 건 쉬운데 이 구현된 걸 관리하는 게 어려워져요. 구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많은 양의 코드를 하나하나 관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 그 즈음부터 테스트라는 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루터에서 말하는 테스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플루터에서 제공하는 테스트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 위젯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입니다. 자, 각 테스트의 성격도 쭉 정의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뤄볼 것은 이 유닛 테스트예요. 유닛 테스트를 다 한 뒤에 위젯 테스트,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코드 구현 방법을 영상에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구현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블로그 글 보고 구현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에서는 그냥 컨셉이나 특징 이런 것들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닛 테스트는 함수를 테스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함수, 클래스, 아니면 모듈, 이렇게 단위별로 테스트하는 걸 우리가 유닛 테스트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루터의 기본 카운터 앱을 예제로 삼아서 유닛 테스트라는 것을 조금 알아볼 건데요. 테스트를 작성할 때 모킹을 한다고 하거든요. 목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해요. 모킹이 뭐냐면 가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카운터 앱이 있어요. 여기를 막 누르면 카운터가 올라가는, 흔히 우리가 보던 그 카운터 앱이에요. 여기에 어떤 기능을 추가해 놨냐면 여기 보이시는 저장하기 기능을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저장하기를 누르면 요 숫자가 Shared Preference 패키지 이용해서 로컬 스토리지에 숫자 11이 저장됩니다. 앱을 종료했다 다시 시작하면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됐던 그 값을 읽어옵니다. 11이라는 값을 읽어올 거예요. 자, 정지했다가요. 다시 런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앱을 다시 빌드했는데도 11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Shared Preference에 11이라는 숫자를 저장했다가 앱이 시작될 때 이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자, 그 코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Save Count, Shared Preference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여기 카운트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Load Count, Shared Preference에 저장되어 있는 카운트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유닛 테스트는 이 함수 하나하나를 테스트해야 됩니다. Save Count라는 이 함수가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할 거고요. 여기 Load Count라는 함수가 잘 동작하는지도 테스트할 겁니다. 당연히 다른 함수들 Increment Counter, Decrease Counter 이런 거 다 테스트해야 됩니다.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에 보면 테스트하는 상세한 코드들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모킹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Save Count와 Load Count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테스트는 이렇게 테스트라는 코드를 만들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Shared Preference의 값을 저장해 보기도 하고 읽어와 보기도 해서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Save Counter라는 그 함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드려볼게요. 테스트는 앱을 만들면서 수십 번씩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Shared Preference를 실제 객체 그대로 테스트를 해버리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맞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Shared Preference를 가짜로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하고 있는 Shared Preference가 여기 있고 가짜로 만든 Shared Preference가 하나가 생겨요. 우리가 이런 걸 모킹이라고 해요. 운영 중인에는 손대지 않고 테스트할 때는 이 가짜에 여러 번의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모킹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Shared Preference를 예로 들어서 이 녀석은 스토리지의 값을 실제로 써야 돼요. 그래서 퍼미션이 필요합니다.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퍼미션.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퍼미션을 안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에러가 날 거잖아요. 개발자는 이 에러가 나는 상황도 테스트해야 되죠. 퍼미션이 없어서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용자들한테 퍼미션을 주세요라고 메시지 띄우는 방식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상황도 우리가 코드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Shared Preference에 에러가 나는 상황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디바이스에 스토리지 퍼미션을 강제로 닫아요. 그리고 앱을 실행시켜. 뭐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에러가 발생할 거니까. 그런데 테스트 코드에서 그걸 강제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테스트 코드는 수시로 수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매번 디바이스의 퍼미션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짜로 에러가 나는 상황, 디바이스 퍼미션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가짜로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뭘 쓴다? 모킹을 쓰는 거예요. 목이라는 녀석은 가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하는 상황도 가짜로 구현할 수 있고 오류가 나는 상황도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킹을 쓴다. 자, 가짜로 만든 상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짜 객체를 만들고요. 이 카운터 객체를 만들 때 가짜 객체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럼 카운터 객체는 실제 Shared Preference가 아니라 가짜 Shared Preference를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상황은 Shared Preference가 저장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저장이 된다. true가 리턴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상황은 제대로 저장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목 쉐어드 프리퍼런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짜로 만드는 거겠죠? 정상 동작하는 상황 하나, 비정상 동작하는 상황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하는 상황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렇게 모킹을 꼭 해야 됩니다. 모킹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또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도가 느립니다. 쉐어드 프리퍼런스는 실제로 디바이스에 쓰기 작업을 해야 돼요. I/O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느린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I/O 오퍼레이션을 발생시키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어났다라고 가짜로 만드는 거죠. 쉐어드 프리퍼런스든 아니면 네트워크 I/O가 발생하는 DO를 이용하는 상황이든 우리는 전부 다 가짜로 객체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모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킹을 하려면 가짜 객체를 만들어주는 패키지를 써야 됩니다. 여러 패키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제시하는 딱 두 가지 중에서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모키토라는 녀석이에요. 패키지 한번 살펴보면요. 다트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뢰감이 가고요. 버전 5가 나왔을 만큼 오랜 시간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크스 수도 꽤 좋습니다. 두 번째, 목테일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목테일은 어떤 개인 개발자가 만든 거고요. 모키토의 불편함을 개선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겨우 이제 1점대가 나왔어요. 모키토 대비 아직 발전한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라이크스 수도 모키토 대비 좀 적죠. 그 다음에 두 패키지의 장단점을 제가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자신의 취향이 어느 쪽인지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키토. 모키토는 다투팀의 공식 배포고요. 그리고 인기가 가장 많고요. 오랜 시간 발전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돋보입니다. 자, 요 세 가지 매우 큰 장점입니다. 테스트 관련해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제 블로그 글에도 모키토로 준비를 해뒀습니다. 모키토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해요. 제대로 사용하려면 빌드러너를 사용해야 돼요. 코드 제너레이터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불편합니다. 코드 제너레이터를 단순하게만 써도 사실 되기 때문에 그 제너레이터 쓰는 그 빌드러너 쓰는 그 자체가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자동 생성 코드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잘 쓰면 좋습니다. 네, 나쁜 건 아닌데 제 취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빌드러너를 쓸 때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에러도 발생하고요. 그러면 그 빌드러너 부분을 제가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모키토가 가진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장점이 굉장히 커서 빌드러너의 이런 단점은 단점으로 안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냥 제 취향이 빌드러너 같은 거를 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키토는 가장 좋은 패키지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목테일은 모키토의 그런 불편함을 좀 개선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기 쉽습니다. 빌드러너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모키토가 가진 불편함들을 일부 개선했어요. 그래서 사용이 쉽다. 저는 목테일을 더 선호합니다. 다만 기능이 좀 적습니다. 모키토 대비. 그렇다고 해서 작은 프로젝트를 테스트하기, 검증하기 부족한 정도의 기능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인기가 많다는 건 충분히 쓸만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목테일에서 기능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는 이미 충분히 모키토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모키토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 목테일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목테일에 개인 개발자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배포 주기가 길어요. 네, 개인 개발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패키지 하나로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포 주기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나 신뢰감이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목테일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미 인기가 많거든요. 목테일을 개발하신 분이 요거의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포기하더라도 모히토로 넘어가면 되죠. 네. 제가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은 개인 프로젝트 레벨이기 때문에 아주 대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테일로 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비교를 하면 한 2개 내지 3개 패키지로 그냥 좁혀집니다. 아주 명확하게 좁혀져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생태계가 조금 빈약해요.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조금 빈약합니다. 아직 발전 기간이 짧잖아요, 플루터는. 그게 약간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예요. 발전 기간이 길어질수록. 네. 더 발전할 거고 실력 있는 기업들, 개인들이 패키지들을 많이 배포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플루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안타까움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모키토와 목테일의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테일에서 목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작성하면 목이 만들어져요. 요 캣이라는 클래스의 목 클래스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성됩니다. 가짜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목테일 방식이에요. 반면에 모키토 방식입니다.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빌드러너를 돌리면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되죠. 네.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게 코드상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요. 얘로 인해서 자동 생성되는 코드를 이 개발자가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게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루터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유닛 테스트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한 모킹을 도와주는 패키지 2가지, 목테일과 모키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테스트는 포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테일, 모키토 그 학습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취향의 문제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둘 중에 뭘 선택할지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건 목 패키지를 뭘 쓰냐 보다는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더 많고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 패키지는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그냥 취향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테스트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구현에 대한 부분은 영상 설명에 남기는 블로그 글 보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유닛 테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